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이성한 내과의사 과일박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과일 건강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우리가 자주 먹는 과일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파헤쳐서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나나는 간편하고 영양가 높은 완벽한 과일이야. 맞습니다. 바나나는 정말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특정 연령대나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부터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그리고 누가 먹어야 하고 누가 피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바나나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먼저 바나나의 영양 성분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 약 120g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칼로리는 약 105kcal입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죠? 탄수화물이 27g 정도 들어있는데 이 중 당분이 14g, 식이섬유가 3g 정도입니다. 단백질은 1.3g으로 미미하고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미네랄과 비타민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무려 422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는 성인 하루 권장량의 약 12%에 해당하는 양이죠. 그 외에도 비타민 B6가 하루 권장량의 20%, 비타민 C가 17%, 마그네슘이 8% 정도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성분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2부 바나나의 놀라운 건강 효능 5가지. 바나나가 혈압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사실입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나트륨 섭취가 과다한데 칼륨이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면서 혈압이 낮아지는 거죠.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고혈압 발생률이 20% 낮았습니다. 특히 젊고 신장 기능이 정상인 고혈압 환자에게는 바나나가 훌륭한 혈압관리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후로 바나나를 먹는 장면 TV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테니스 선수들이 경기 중간에 바나나를 까먹는 모습 말이죠. 왜 그럴까요? 바나나는 빠른 에너지원입니다. 바나나의 당분은 포도당, 과당, 자당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먹자마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지속 시간이 깁니다. 게다가 칼륨과 마그네슘이 근육 경련을 예방해주고 비타민 B육는 에너지 대사를 돕습니다. 실제로 운동생리학 연구에서 바나나와 스포츠 음료를 비교했더니 바나나가 운동 능력 향상과 회복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나나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설사를 할 때 바나나를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있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함께 올라가죠. 특히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이것이 대장까지 내려가 유익균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는데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기분을 좋게 만들고 우울감을 줄여주죠. 또한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죠. 그래서 저녁에 바나나를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기 한두 시간 전에 바나나 반 개를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적절한 칼륨 섭취는 부정맥을 예방하고 심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또한 혈관벽의 긴장을 풀어주어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칼륨 섭취를 늘린 그룹이 뇌졸중 위험이 24%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나나 하나가 심혈관 건강에 이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바나나의 좋은 면만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두운 면을 봐야 합니다. 바나나가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지 말이죠. 바나나의 최대 장점인 칼륨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최대 단점이 됩니다. 바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칼륨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죠. 고칼륨 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5.5 mEq를 넘으면 위험하고 6.0이 넘으면 응급 상황입니다. 근육 약화, 심장 부정맥, 호흡곤란이 오고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72세 남성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병성 신증으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상 크레아티닌 수치가 2.8로 정상보다 높았죠. 그런데 이분이 인터넷에서 바나나가 혈압에 좋다는 글을 보시고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씩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3주차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팔다리에 힘이 없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급히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칼륨 수치가 6.5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이 3.5에서 5.0인 걸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죠. 다행히 응급처치로 칼륨을 낮추는 약물을 투여하고 투석을 시행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이렇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 투석을 받는 분, 신장 기능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온 분, 그리고 60대 이후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신 분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 중에서 AC 억제제나 ARB 계열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 이름에 프릴이 붙거나 사르탄이 붙는 약들이죠. 예를 들면 라미프릴, 에날라프릴, 로사르탄, 발사르탄 같은 약들입니다. 이 약들은 혈압을 낮추는 과정에서 칼륨의 배설을 억제합니다. 즉 몸에 칼륨이 더 쌓이기 쉽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바나나까지 매일 먹으면 칼륨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칼륨 보충제를 드시는 분, 이뇨제 중에서도 칼륨 보존서,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바나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나나는 생각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당도가 높고 혈당 지수 GI도 높아집니다. 덜 익은 바나나의 GI는 약 42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잘 익은 바나나는 GI가 62까지 올라갑니다. 당뇨병 환자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바나나 한두 개를 먹으면 식후 혈당이 200 가까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결국 당뇨병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바나나는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관을 수축시켜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바나나를 먹고 나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바나나를 먹은 후 두통이 심해진다면 바나나가 원인일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바나나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라텍스 마이너스 과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라텍스와 바나나에 비슷한 단백질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상으로는 입과 목의 가려움증, 두드러기, 얼굴 부종, 심하면 호흡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먹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우선 바나나를 적극 추천하는 사람들로는 운동을 자주 하는 젊은 성인, 빠른 에너지 보충과 근육 회복에 탁월합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분,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혈압이 높지만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 트립토판이 숙면을 도와줍니다. 다이어트 중인 젊은 층, 포만감이 커서 간식 대용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절대 피해야 하는 사람들로는 만성 신장 질환자, 고칼륨 혈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투석 받는 분, 칼륨 조절이 어려워 위험합니다. AC 억제제나 ARB 계열 혈압약 복용자, 약과의 상호작용 주의, 당뇨병으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 혈당 급등 위험, 편두통 환자 중 바나나로 증상이 악화되는 분, 티라민 때문입니다.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분, 교차 알레르기 위험, 60대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 정기 검진으로 신장 기능 확인 필요. 마지막으로 바나나를 먹어도 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드세요. 첫째,
하루 1개 이내로 제한. 많아도 하루 1개를 넘기지 마세요.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면 충분합니다. 둘째, 덜 익은 바나나 선택. 껍질이 노랗지만 약간 푸른기가 남아있는 바나나가 좋습니다. 잘 익어서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당도가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셋째, 아침 식사 후에 섭취. 공복에 먹지 말고 아침 식사 1시간 후에 드세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화됩니다. 넷째, 다른 과일과 번갈아 드세요. 매일 바나나만 먹지 말고 사과, 배, 블루베리 등 다른 과일과 번갈아 드세요. 마지막으로, 약 복용과 2시간 간격. 약을 드신 후 최소 2시간 후에 바나나를 드시고 바나나를 먹은 후에도 2시간은 기다린 후 약을 복용하세요. 오늘은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바나나는 훌륭한 과일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특정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 당뇨병이 있는 분, 60대 이후 어르신들은 바나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과일을 다뤄볼까요? 여러분이 궁금한 과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많이 요청하신 과일을 다음 주제로 선정하겠습니다. 건강은 올바른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제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